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건강 라디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전과 달리 몸 곳곳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가 결리고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심지어 감기도 자주 걸리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외로움이 우리 몸에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외로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를 건강하게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외로움은 우리 몸 전체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요. 의학계에서는 이를 사회적 고립의 생리적 영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외로움이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먼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부터 살펴볼게요.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분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외로움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요.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떠올리시겠지만 몸속에서 일어나는 만성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만성 염증이 관절염, 심장질환,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로운 시간이 길어지면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외로움을 느끼면 뇌에서 경계심이 높아져요. 마치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죠. 그래서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요. 좋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더 피곤하고 면역력도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적으로 높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UCLA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더 중요한 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외로움이 지속되면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위축될 수 있어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또한 뇌에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감소해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외로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지금부터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몸의 신호 바꾸기입니다. 운동은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하루 30분씩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접촉도 늘어나요. 실내에서는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도 도움이 돼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도 풀려서 통증도 완화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마음 채우기예요. 혼자 있다고 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등 무엇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성취감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작은 사회적 연결 만들기입니다. 거창한 모임에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동네 마트에서 점원과 인사하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부 묻기, 동네 카페에서 단골이 되기 같은 작은 연결들이 중요해요. 사람과의 짧은 대화라도 우리 뇌에서는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해줘요. 종교 시설이나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형성돼요. 네 번째는 자연과의 교감 늘리기예요. 자연은 우리에게 특별한 치유 효과를 줘요. 집안에 화분을 키우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베란다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실 수 있다면 더욱 좋아요.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외로움을 크게 완화해줘요.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거나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전문적인 도움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많이 있어서 집에서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동네 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아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갑자기 많은 활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둘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더욱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또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몸의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외로움으로 인한 신체 증상과 실제 질병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부터 작은 산책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다른 사람과 따뜻한 인사를 나눠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분명 그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내일은 여름 과일의 숨은 힘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마음이 풍요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시간 우리 함께 해요. 여기는 따뜻한 건강 라디오였습니다.